기다렸던 특종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한동훈이 더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8표 확보합니까? 개장수 3표도 포함시켜야죠. 3표 더 추가하길 바랍니다. 충격적 보도 중요 부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6월 25일 날 마포의 한 그 식당에서 만나는데요. 이명수 기자가 USB를 건넸고, 그러니까 정보를 준 거 아닙니까? 정보를 준 다음에 정보를 요구합니다. 또 정보를? 그러니까 본인이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이명수 기자도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죠. 김대남에게 정보를 요구를 했다. 용산 관련해서 뭐 최근에 소식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김대남 전 비서관이 머뭇거리다가 처음에는 내가 요즘 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한 1, 20초 정도 머뭇거리다가 이 사람 나온 상황이니까 지금. 지금 만나서 그렇죠. 대통령실을 나왔죠. 나온 상황이고 이제 전 비서관 직무대리 신분이었는데요. 한 1, 20초간 머뭇거리다가 생각이 났는지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꽤 길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 당시에 식당이어서 굉장히 좀 녹음 상태가 좋지는 않는데 그 꽤 길게 얘기해주는 대화를 살펴보면 대통령실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을 부르고 있다. 한동안 안 불렀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안 불렀는데 다시 불러 제끼기 시작한다. 불러 제낀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 뉘앙스는 한동훈 당시 후보와 관련해서 불리한 좀 여론 조성 작업 이런 거를 하려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리포트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수단체들이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식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한동훈의 비판적인 보수단체. 그리고 구체적으로 30명이라는 숫자, 단체 이름까지 특정을 해줍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단체가 미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단체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체가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두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친분이 있으면서 캠프 시절부터 이런 어떤 댓글 작업을 했다라고 의혹을 받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 소동이 한동훈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여전히 보수단체와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한동훈에게 불리한 어떤 네거티브한 뭔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암시를 당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건이 또 크게 한번 흔들릴 것 같습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결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부결됐습니다. 야당은 곧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개장수와 천하람이 당론 거부하고 부결을 찍었을 것이라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거의 90% 이상으로 말이죠. 그러면 거의 6표는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재표결에 들어가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윤석열은 레임덕을 맞게 됩니다. 정권이 사실상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를 피하려면 한동훈과 김건희 두 사람이 화해해야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인터뷰가 가장 충격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풀 텍스트 워딩 끝까지 들어보시고 솔직한 심정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대선 시기에 조국혁신당이 사라지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틀린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택하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걸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저 뭐 댓글을 보지 못했는데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왜 없어져야 된다부터 해서 뭐 저에 대해서도 뭐 비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 이렇게 질문 던지고 싶어요.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나? 유승민 쳐내고 이준석 쳐내고 한동훈과 불화하고 지지율 쭉 빠지죠. 그렇게 선택하는 게 그게 승리의 길이고
그 다음에 집권 후에 성공의 길이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윤석열은 그 국민의힘이 이준석 쳐내고 유승민 쳐내고 한동훈 밀어내고 이런 길로 가면서 고립되어 나가는 길인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를 후보로 생각하시고 실제로 아주 강력한 후보시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이 하는 길로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협력하면 차기 지선은 물론 대선까지 압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만 봐도 그렇고 진심으로 그렇게 희망합니다. 다만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예로 윤석열이 유승민과 이준석을 쳐낸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누굴 쳐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수박들? 그거 여러분들이 바이든하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수박들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김건희가 저 난리를 쳐도 국짐은 이탈표가 4표인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당 당대표를 검찰의 손아귀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의 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동연 지사, 그 부엉이가 하는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북 송금 재판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문서를 끝까지 내놓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새를 불려 수박들과 작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품는 게 윤석열의 길을 가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수박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던 사람을 지금 쳐내고 있다면 조국 대표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허나 제가 그래도 나름 정치 고관을 층의 시사 유튜버인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언제 누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를 쳐내고 있고 쳐내고 있습니까? 윤석열의 길을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또한 대선에서 이기고 싶다면 조국 혁신당 건드리지 마라. 이건 뭡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말하면 또 어날바 갈라치기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국 혁신당 전략가라면 호남은 선의의 경쟁으로 계속 민주당과 정책 대결을 하고 다만 이번 재보궐 앞으로 남은 지선 공천 싹 다 버리고 오로지 윤석열만 때립니다. 그래서 민주진영 지지층 지지율 확보하고 민주당 지선에서 팍팍 밀어줘서 광역단체장 쓸어오고 그 뒤 선거법 개정에서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은 확실한 우군이다. 살려야 한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해 당을 존속시키겠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전략이에요? 당선은 안 되지만 민주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 우리에게 잘 보여라.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전략이었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는 행동이 딱 정의당입니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건 선을 넘었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브레이크 걸립니다. 고작 군수 4개에도 이러는데 광역단체장 걸린 선거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보고를 사법부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냥 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이번 선거를 통해 혁신당이 생각을 바꾸고 이런 인간들 좀 처리하길 바라면서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